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한 연구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조사했더니 강원도의 순위가 20년 전보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균형 발전 정책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연구원이 균형 발전 핵심 지표로 분석한 강원도의 위치입니다. 강원도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12위로 중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그 사이 경기도는 4위에서 1, 2위로 도약했습니다. 인구 증감률과 재정 자립도를 갖고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강원도의 인구는 155만에서 15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도 29.8%에서 28.3%로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퇴보한 셈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개선은커녕 고착화됐습니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청년 인구의 55%, 일자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1000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총 인구수와 GRDP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다양한 중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감안해서 산업이나 서비스 그리고 인력까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와 규제 혁신, 여러 도시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역과 주변 부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춘천 근화동 일대의 모습이 크게 바뀌는 개발 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그 전망은 어떤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97.3km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예정인데 출발역이 춘천역입니다. 앞으로 춘천역 주변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자 강원도와 춘천시, 국가철도공단이 함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역 주변 난개발을 막고 주거와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들을 채워 넣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개발 면적이 69만 제곱미터, 축구장을 96개나 합친 크기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춘천대교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상 부지로 제 뒤로 보이시는 근화동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춘천 근화동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도 사업 부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4천억 원. 공공기관들이 역세권 부지 용도를 정해 토지 개발을 하고 민간에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춘천역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전해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계획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이제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을 포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이른바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첫 사업입니다. 정부의 관심도 커 추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좀 어떻다고 좀 판단하세요? 아주 강합니다. 1호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정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음 달 착수되고 내년쯤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춘천의 모습을 확 바꿀 수 있는 이 사업은 관련 용역이 끝나면 좀 더 구체화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항만에서도 일반 건설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산재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동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선박 내에 있던 석탄회가 쏟아지면서 매몰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선박 소유주인 시멘트 회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중이라 가지고 지금 아직 그 컴퓨터는 이렇게 쏟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동해항에 정박된 선박에서 아연 정광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선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하역업체 지점장과 관리 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항만 하역 사업장에서도 일반 건설 사업장 못지않게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동해항에서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재해자 수는 25명이고 전국에선 314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하역 작업 사고 대책의 하나로 전국 무역항해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역 사업자는 연말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관리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하역 사업장에 배치하게 됩니다. 항만관리청의 안전전담 인력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되어 항만 사업장별로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 근로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되고 재해 예방시설도 국비 지원으로 설치됩니다. 처벌보다는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항만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통학로 개선이나 남녀공학 전환, 하나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인데요. 형식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대다수 구성원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앞 여기저기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비좁은 통학로에 승하차 구역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는 물론 출입구 혼잡이 예상된다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의견 수렴 없이 원주시의 승하차 구역 설치를 요청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운영위에 포함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의견을, 지역위원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학부모들 의견조차도 안 묻고 진행을 한 자체였고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찬반 투표 해가지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남녀공학 전환 문제입니다.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주중학교는 62%, 원주여자중학교는 60%가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작년엔 설문조사를 실시한 5개 중학교 모두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지만 무려 4곳이 운영위의 반대로 공학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 운영위.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당사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지만 일부 현안에선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위원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가 해야 돼요.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런 것들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육성회를 폐지하고 운영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된 지 26년. 운영위원회 역량을 높이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에서 국내 첫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가 선보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피겨스케이팅, 뮤지컬 등이 결합된 G쇼가 올림픽 유산 강릉 하키센터에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용궁에서 만난 수로 부인의 아들 윤과 용왕의 딸 해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둘은 함께 날아오르고 바닷속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강릉에서 시도되는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G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헌화로에 얽힌 수로 부인 설화의 뒷이야기를 상상으로 만든 창작극으로 80분간 스케이터들의 연기와 와이어 기술, 시각 효과, 미디어 아트 등이 한 편의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담아서 우리의 기술로 세계인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의 아이스쇼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은 국내 관객들에게 낯선 아이스쇼를 보다 가깝고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여러 피겨 안무와 기술이 구성됐습니다. 싱글 스케이팅뿐 아니라 페어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댄스, 싱크로나이즈 등등 다양한 종목들의 기술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 도시이자 관광 도시인 강릉의 대표 공연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얼음이라는 공간에서 바다 이야기를 풀면은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한여름에 이 관광객들 그리고 강릉 시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G쇼는 내일부터 막이 올라 한 달간 매주 금, 토, 일 하루 2차례 일반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오늘 보여드린 거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은 모습 한 달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서울자치구 구청장,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23억 8천만 원 하는 서울 강남 3군의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주택 2채와 강원도와 경북의 토지 등 40억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통해 집계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이 3억 7천만 원이라며 김 지사는 이보다 10.8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되는 관광시장에 맞춰 해외 개별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글로벌 자유여행 플랫폼 클룩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도를 찾는 해외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마련해 철도 이용권 패스와 체험 콘텐츠, 숙박 상품 등을 결합해 다음 달 중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권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동부고속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 지 9일째에 접어들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고속 노사 양측은 파업 이후 하루 2~3차례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 인상률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고
긴급 배차된 버스도 현장에 투입되면서 파업 초기 30%대로 떨어졌던 강원권 전체 고속버스 운행률은 현재 6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홍천에 국산 밀 생산단지가 조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강원도는 한 곳으로 홍천에 17헥타르가 조성됩니다. 농식품부는 2년 전부터 밀 재배의 규모화, 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와 국산 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선정한 생산단지에 밀 정부 보급종 종자 할인 공급과 정부 비축 우선 매입, 밀 생산 보관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반찬 제조 판매 업체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반찬 판매 제조업체 56곳에서 영업자의 건강 진단 실시와 위생모 착용 여부, 식품 표시사항 준수와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열섬 효과를 줄이고 마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택 담장 허물기를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을 철거한 자리에 나무를 심거나 생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 8곳으로 최대 500원까지 지원될 예정이고 춘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입지 여건과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릉 소량수목원에서 야간 숲속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불빛 없이 걷는 숲속 탐방과 별자리 관찰, 오카리나 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강릉과 속초, 평창과 고성에 조성 중인 명태산업광역특구의 지정 연장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명태 가공산업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업체들의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올해까지였던 특구 지정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이 연장되면 공장 건립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 조성 규모도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비도 당초 사업비보다 13억 원이 늘어난 2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병의원 연계형 건강돌봄 사업을 시작합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환자나 만성질환자 2,353명을 선정해 방문 돌봄이나 진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연계하게 됩니다. 또 거점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지역의 1차 병원들을 연결해 맞춤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줍니다. 서비스 신청은 안내문은 이달 중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되고 신청자와의 협의 이후에 사업을 개시합니다. 동해시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동해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용 상태를 비롯해 기술과 품질 수준, 성장성,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추천과 이자를 2년간 지원받고 해외 판로 확대 우선권, 시 상징물 사용권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천 토마토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허천군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창리 문화마을과 산해 생활체육공원에서 주민과 군장병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됐던 토마토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6개 테마, 30가지 이상의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30돈 분량의 금반지 40개 찾기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여름철 기간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말까지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순찰반을 편성해 주요 악취 발생 농가 인근의 악취 강도와 풍향, 풍속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가축 분뇨나 퇴비 유출 여부, 해충 발생 여부, 퇴비 및 액체 비료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